인복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으로부터 태어나고 키워졌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인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인복을 어떻게 가꾸고 인덕을 쌓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은 마치 자석처럼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것 같지 않나요? 힘든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필요할 때 적절한 귀인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늘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배신과 상처에 시달리는 이들도 있죠. 같은 사람을 만나도 누군가에겐 축복이, 다른 이에겐 시련이 되는 이 미묘한 차이. 이것이 바로 인복과 인덕의 흐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과 가장 깊은 상처, 모두 사람에게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의 운명학, 인복과 인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인복과 인덕의 명확한 차이, 12지신 중 인복이 좋은 대표적인 5가지 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복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인복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새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인복과 인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복의 정의와 특성.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잘못된 인연에 상처받는 걸까? 그 비밀은 바로 인복에 있습니다. 인복이란 무엇일까요? 명리학에서는 인복을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비가 대지에 내리듯 좋은 인연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면 인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정관과 정인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귀인복과 좋은 배우자, 복이 타고났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는 어쩐 일인지 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갑자기 막히는 일이 생겨도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 해결해주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인복이 강한 이들은 마치 따뜻한 빛을 품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고비를 넘기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적절한 조언자를 만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인복이 아무리 강해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그치듯 인복에도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10년 대운이나 세운에 따라 인복의 강약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정관살이 강한 시기에는 귀인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 정인살이 약한 시기에는 인연의 도움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인복이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보석을 가졌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소중히 다루지 않듯이 좋은 인연이 찾아와도 그 소중함을 모르면 쉽게 놓치게 됩니다. 명리학적으로 인복은 부모로부터 받은 복, 선조의 음덕으로부터 오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인복을 되찾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인복이 약하다고 느끼신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인복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그것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지혜는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다음에 알아볼 인덕입니다. 인복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이라면 인덕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복이니까요. 인덕의 정의와 특성, 앞서 인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인덕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복과 인덕, 얼핏 들으면 비슷한 말 같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덕은 말 그대로 사람에게 베푸는 덕입니다. 내가 직접 심고, 가꾸고,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복이지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듯 인덕은 내가 먼저 베풀고 나눠야 돌아옵니다. 여기서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이란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명리학에서 인덕은 자수성가한 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주에서 식상과 재성의 조화가 좋으면 인덕이 발달하기 쉽습니다. 식상은 지혜와 말솜씨를, 재성은 재물과 인정을 의미하니까요.
이 두 기운이 조화롭게 발달한 사람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인덕을 쌓아갑니다. 인덕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진심으로 남을 걱정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이들은 타고난 사주팔자가 부족해도 인덕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성격도 나쁘고 문제가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성공을 이루는 걸까? 이건 단순히 여러분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진심 어린 대우를 하고 인덕을 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덕과 인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인복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선물이라면 인덕은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복입니다. 인복이 선천적이라면 인덕은 후천적입니다. 인복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인덕은 내 선택과 행동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덕을 쌓으면 인복도 함께 커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복이 복을 부르는 것처럼요. 내가 베풀고 나눌수록 하늘도 더 많은 좋은 인연을 보내준다는 것이지요. 마치 정원 사과꽃을 정성껏 가꾸면 더 많은 나비가 찾아오듯이 말입니다. 사주팔자의 인덕이 약하게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대할 때 냉정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집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남이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성격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인덕을 쌓아가면 인간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복이 없어도 인덕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덕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행복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기에 그 가치를 더 잘 알고 감사함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덕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는 12지신 중 인복이 좋은 5가지 띠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복이 좋은 5가지 띠. 지금부터는 12지신 중에서 인복이 특별히 좋은 5가지 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인복과 관련해서는 띠별로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인복이 좋은 띠. 첫 번째는 양띠입니다. 양띠는 5띠 중에서도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에너지를 가진 띠입니다. 명리학에서 미는 음화의 기운으로 온화함과 포용력을 상징합니다. 양띠는 타고난 따뜻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양띠의 가장 큰 매력은 다툼을 싫어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성격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양보와 배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줍니다. 사주에서 미는 인화와 조화를 중시하는 기운이 있어 양띠는 어디서나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양띠는 특히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누군가 속마음을 터놓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양띠입니다. 말없이 듣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탁월해 많은 사람들이 양띠에게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가족, 친구, 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빛을 발하며 한번 맺은 인연을 오래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양띠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과의 관계도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합니다. 양띠의 인복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풍부합니다. 다만 감성이 풍부한 만큼 타인의 슬픔에 쉽게 영향을 받아 때로는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따뜻한 위로와 보살핌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양띠는 주변의 좋은 인연들로부터 깊은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살아가는 축복받은 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복이 좋은 띠 2번째, 소띠입니다. 소띠는 묵묵함과 성실함의 대명사입니다. 명리학에서 축은 토기가 강한 시간으로 안정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소띠는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내는 스타일입니다. 처음에는 소띠의 진가를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매력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빛나는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띠의 변함없는 신뢰성과 진실함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소띠의 특별한 인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챙겨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는 인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뒤에서 소띠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소띠가 베푸는 진심과 성실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소띠의 인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가식 없고 꾸준한 관계를 잘 이어가는 편이라 오래된 친구가 많고 중년 이후에 그 진가가 더욱 빛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기보다는 기존 관계를 깊게 다지는 타입이라 인복의 폭은 좁을 수 있지만 그 깊이는 매우 깊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소띠를 공덕의 띠라고도 부릅니다. 소처럼 묵묵히 갈길을 가면서 인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스타일이지요. 드러내지 않고 베푸는 선한 행동들이 마치 농부가 매일 밭을 가꾸듯 소띠의 인생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과정이 느리지만 소띠는 정직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믿음은 단단한 인복의 기반이 되어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소띠의 인복은 화려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천천히 익어가는 와인처럼 깊은 향기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인복이 좋은 띠 세 번째,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온화함과 다정함이 묻어나는 매력적인 띠입니다. 명리학에서 묘는 음목의 기운으로 부드러움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토끼띠는 타고난 사교성과 더불어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토끼띠의 말투와 표정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 처음 만난 사람도 금방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토끼띠는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적응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토끼띠의 가장 큰 장점은 정서적 섬세함입니다.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위로와 공감을 제공합니다. 이런 감성 지능은 사람들이 토끼띠에게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깊은 인연으로 발전합니다. 사주에서 토끼띠는 인화를 중시하는 기질이 있어 다툼보다는 화합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성향 덕분에 적이 거의 없고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인물이 됩니다.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토끼띠에게 끌리게 되고 그만큼 다양한 인연이 형성됩니다. 다만 토끼띠는 너무 배려하다가 자신이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는 경향이 있어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순한 에너지 덕분에 인복이 풍부한 편입니다. 인복이 많은 띠, 네 번째는 개띠입니다. 개띠는 충직함과 의리의 상징입니다. 명리학에서 술은 금기가 강한 시간으로 정의감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기질을 나타냅니다. 개띠는 한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끝까지 함께하는 충성심이 타고난 띠입니다. 이런 개띠의 성격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줍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도움을 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바로 개띠입니다. 사주에서 술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의미하는데 개띠는 이 기운을 타고나 자연스럽게 인복이 형성됩니다. 개띠의 특별한 점은 도움을 주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만큼 주변에서도 개띠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띠가 가진 특별한 인복의 선순환입니다. 다만 개띠는 너무 성실하고 착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소진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주변 사람들의 더 깊은 보살핌을 이끌어내는 매력이 됩니다. 개띠의 인복은 필요할 때 나타나는 진정한 조력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쥐띠의 인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쥐띠는 예리한 관찰력과 빠른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자는 수기가 가득한 시간으로 지혜와 총명함을 상징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쥐띠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쥐띠 분들은 어떤 모임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중재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이익보다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지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쥐띠가 겉으로는 사교적이지만
속마음은 상당히 신중하다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자는 겉으로는 활발하지만 내면은 은밀한 특성이 있어서 쥐띠는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쥐띠의 오행이 수에 해당하는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처럼 쥐띠는 계산적인 면도 있어 의외로 인간관계에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오랜 친구나 동료에게는 깊은 충성심과 의리를 보여줍니다. 쥐띠의 인복은 양보다는 질이 좋은 편입니다. 믿을 만한 소수의 사람만 곁에 두지만 그 관계의 깊이와 충실함은 다른 어떤 띠보다 뛰어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평생 인복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5가지 띠의 인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띠마다 인복의 형태와 특성이 다르지만 모두 소중하고 특별한 인복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띠별 특성은 타고난 경향성일 뿐 우리의 노력과 마음가짐에 따라 인복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복과 인덕을 높이는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복이 없는 사람을 위한 조언. 지금까지 인복과 인덕의 개념과 인복이 좋은 5가지 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인덕을 높이는 방법과 인복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복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하늘의 선물과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에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인복이 많은 시기와 적은 시기가 번갈아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마치 태양과 구름이 번갈아 나타나는 하늘처럼 말이지요. 반면 인덕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덕을 효과적으로 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베푸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세요. 명리학에서는 이런 베품이 결국 나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둘째, 진심으로 경청하는 사람이 되세요.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것만큼 소중한 선물은 없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며 들어주는 순간 깊은 인연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셋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작은 약속일수록 더 소중히 여기세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신용의 덕이라 부르며 평생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넷째,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때로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최소한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보세요. 그렇다면 인복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인복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복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오히려 인덕을 적극적으로 쌓아가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인복은 비와 같고 인덕은 우물과 같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내 뜻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우물은 내가 파는 만큼 깊어지고 물이 고입니다. 인복이 비처럼 내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인덕을 쌓아보세요.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맑은 물이 솟아납니다. 자신에게 이미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 있는 인연을 찾아 헤매느라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놓치곤 합니다. 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가 수십 명의 얕은 인연보다 인생에 더 큰 버팀목이 됩니다. 인연에서 오는 상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명리학에서는 어려운 인연도 나를 단련시키는 소중한 스승이라고 가르칩니다. 배신이나 실망을 겪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면 더 깊고 진실한 인복을 만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인생에서 인복과 인덕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작은 실천으로 인덕을 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복을 가꾸어 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좋은 인연의 열매로 가득 찬 풍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인복과 인덕의 깊은 의미, 인복이 좋은 5가지 띠의 특성, 그리고 인덕을 쌓는 실천적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행복과 가장 깊은 상처는 결국 사람에게서 옵니다. 인복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고
인덕은 우리가 직접 가꾸어가는 정원입니다. 두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복과 인덕이 더욱 풍성해지길 기원합니다.